민속박물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꿈이 깃든 다문화 전시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전시회에서 객원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김하나 씨. 18년 전 결혼과 함께 미얀마에서 온 그녀가 큐레이터라는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문화 가정의 행복을 전시하고 있는 큐레이터 김하나 씨와 만나봅니다. 전통의 멋과 예술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 요즘 김하나 씨는 전시할 물건들을 꼼꼼히 체크하느라 분주합니다. 다문화 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얼로 만들어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방송에서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다문화 전시회의 객원 큐레이터가 됐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참여하는 전시회인 다문화 특별전.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에서 가져온 물건들과 한국 생활에 대한 인터뷰가 전시회를 장식하게 됩니다. 다음 날 찾은 곳은 외국인 주민센터.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 전시할 물건들을 받아오는 것도 김하나 씨의 몫입니다. 재미있네요. 오늘 받게 된 물건은 인도네시아 전통 악기. 큐레이터로서 전시될 물건들에 대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물건 그런 거 하고 전통 예산 받으면서 전시에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인터뷰할 차례. 자신과 같은 입장의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벽을 허무는 전시회인 만큼 보람이 남다릅니다. 전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시에 참하게 돼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한국인으로 귀화해 김하나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된 그녀. 초보 큐레이터지만 이름을 걸고 프로답게 맡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다 준비돼 가는데요. 전시 물품에서 내용은 아직 조사도 해야 돼요. 전시회를 앞두고 이어지는 회의. 좀 특정한 집에 특정한 생활 양식이 보여지는 집을 지을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다문화 전시회인 만큼 결혼 이주 여성인 김하나 씨의 의견이 전시회에 생생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겪어보는지 좋은 점 나쁜 점 한국에서 그런. 한국 분들이 보면 재미있고 재미있는 느낌 보면 보람일 것 같아요. 편견과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대하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이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 될 분들이에요. 우리 나라를 지키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될 분들인데요. 어떤 같은 한국인의 어머니로서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시가 됐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무지갯빛 매력으로 채워질 다문화 전시회. 전시회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기대감과 설레임이 커져만 갑니다. 전시 준비가 하나씩 진행되는 거 보면 뿌듯하고 개막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하는 생각이 기대가 돼요.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면 전시장을 돌며 공부에 나서는 김하나 씨. 공부한 만큼 그녀의 세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뒤 안산 이주민 통역지원센터. 오래전부터 김하나 씨는 통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미얀마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녀의 존재는 소중하기만 합니다.မြန်မာစကားပြန်ဟာနာကကိုညီပေးလို့အလုပ်ကိစ္စအကြောင်းနဲ့အကုန်လုံးသိရတယ်ပြီးလို့ရှိရင်ရှေ့ဆက်ဘယ်လိုလုပ်ရမလဲဆိုတာလဲသူကပြောပြပေးတဲ့ခါကျတော့အဲ့ဒါတွေကျွန်မအကုန်သိရတဲ့အတွက်ကြောင့်မလို့မြန်မာစကားပြန်ဟာနာကိုကျေးဇူးတင်ပါတယ် 한국에 그 오면 무시받고 차별당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 그 하면서 한국 생활 잘 적용하게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 대가 없이 미얀마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는 김하나 씨. 앞으로도 한국과 미얀마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전시회 포스터를 평가하는 날입니다. 그게 다 포샵 만든 거 아니겠지? 그런데 포스터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김하나 씨입니다. 난 요게 하이라이트. 객원 큐레이터이자 결혼 이주 여성 대표로 그녀가 포스터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글자 안에 좀 신경 써. 이거는 포스터가 나왔어요. 이쪽이는 그 미얀마 모습이고요. 이쪽이는 한국 지금 사는 모습이에요. 그 고향 다르는 분이고요. 똑같은 사람인 거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의미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고향은 우리가 하나로 감싸 안을 때 더 큰 의미가 생겨나겠죠. 하루 일과의 마침표는 서가에서 공부하기. 이 책들이 그녀가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돼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전시가 저한테 처음이에요. 많은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재미있어요. 18살에 한국에 온 김하나 씨에게 한국은 또 다른 고향이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도전의 무대입니다. 이번 전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전시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 좋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다문화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그녀의 꿈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회색빛 승복을 입고 달릴 준비를 하는 진호 스님. 스님이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 20회 이상. 달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스님은 달리기를 하며 수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알리고 있습니다. 스님은 달리기를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모두가 하나임을 세상에 알리는 데 열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비의 나눔을 위해 쉼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진호 스님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경북 김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진호 스님은 다문화 가족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몸만 회복되면 돈 벌죠. 또 이제 이륙자리 찾으면 되는데. 조금 더 건강해져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베트남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6살, 3살 형제를 둔 엄마인데 결국은 이제 아빠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가족 갈등이 있었겠죠. 이제 아빠가 건강을 좀 찾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셨고 이제 엄마를 찾아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렸고요. 가정을 이끌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토요일 일요일
뭐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지금 엄마하고 얘기만 들다 왔을 경우에 또 똑같은 현상은 또 돌아가는 거거든. 어쨌든. 애들 엄마 문제를 안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가 이렇게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잘 됐고, 그죠? 여러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대화가 그냥 일반 가정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좀 더 나온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관심을 다양한 분들이 가져줘서 다져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데 조금은 서로 다양한 정보와 상담가와 후원자들이 연결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가정은 회복된다고 봅니다. 고즈넉한 자연의 품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구미의 대둔사. 진호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가 언제나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시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공군에서 군인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군법사 역할을 했는데 공군은 산에 그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그 새벽에 올라가다가 교통사고로 제가 왼쪽 눈을 실명했죠. 그때 병원에 한 3개월을 두 눈을 붕대로 감고 지내다가 붕대를 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이 반찬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충격,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다가 팔다리를 크게 다치거나 또 사망한 병사들을 보면 나는 그래도 다닐 수 있고 한쪽 눈이지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래도 나은 이런 그 감각기관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이런 복지사업에 또 다른 눈이 떴죠. 국경을 초월해 나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호 스님. 신짜오 니하오. 이곳은 스님이 세운 특별한 보금자리인데요. 왜 소리가 작아요? 쭈무립 수어. 이곳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상담센터고요. 혹은 이제 각종 교통사고나 오토바이 아니면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병원 치료받고 나면 요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로 갈 수 없을 때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상담 기능과 쉼터 기능 두 가지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뽀이 왜 왔어요? 여기 아까 저기 6년 전 이주 노동자들의 아픔을 접한 후 이들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진호 스님.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일이 있어요? 이제 가요? 잘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 보따리 들고 나가는 사람이 우리는 보기 좋고요. 보따리 들고 들어오면 아이고 또 무슨 어려움이 저래 있을까. 그 가지고 온 짐 무게만큼이나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 이렇게 하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출구를 잃어버린 이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다음 날 스님이 도움을 주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아빠와 함께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김천의 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과자 선물로 대신한 아빠. 아빠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까? 선생님 아빠 보러 가자. 아이고 뭐라. 나도 또 컸나. 아빠 먹고 싶었어? 많이 컸어요. 많이 컸다 진짜. 인천에 사랑해. 들어가자. 아빠 먹자. 안녕하세요.
아빠는 이곳에 아이들을 맡겨두고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찾아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형제. 깎아 먹어.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얼만큼 보고 싶었어요? 많이. 스님도 하나 주세요. 아, 나도 하나 주세요. 맛있다. 맛있다. 꼬마 친구들과 금세 친구가 된 스님. 저 마음이 좀 많이 풀리시죠? 네. 보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짠하죠. 아이들의 외로움과 아빠의 미안함과 막막함이 스님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먼저 직장 구해갖고 그래야지 엄마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구김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형제는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님이 꾸려가고 있는 또 하나의 보금자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 시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과 특별한 연습에 나서는 날. 제주도 우리가 일주를 도전하는데 연습하는 날이에요. 가자! 스님에게 탈북 청소년들은 감싸줘야 할 아들, 딸입니다. 스님의 품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청소년들. 스님의 자비의 마음은 한여름 풀처럼 언제나 풍성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깨달음을 얻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화엄경 말씀에 보현행으로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의 보현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넓게 도와주는 행위를 보현행위라 그래요. 앉아서 참선하는 거나 염불하거나 절을 하는 것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직접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깨달음의 하나의 길이다. 단지 달리고 철인삼종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제가 괴짜 같고 별난 것 같지만 지금은 시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내가 직접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왔어요.